자, 그럼 이제 아까 앞에서 3&D 쉐이킹으로 상대방과 연결한 다음에 뭘 주고받았는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흐름을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실제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진짜 어떤 내용들을 주고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와이어샤크에서 보시면 여기 그 분석 메뉴가 있죠. 그죠? 분석 메뉴에서 여기에 따라가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따라가기 여기. 그래서 HTTP 스트림이 없네. 다시 분석 따라가기. 예. HTTP를 눌러야 되는군요. 예. 이걸 누른 상태에서 분석 따라가기 HTTP 스트림 해서 보면 그 HTTP를 통해서 실제로 주고받은 HTTP 메시지의 흐름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예. 네, 만들었나요, 이거? 여러분들?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주고받은 HTTP 메시지의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맨 처음에 나온 게 결국은 아까 봤었던 3&D 쉐이킹을 통해서 연결을 하고 나서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거죠.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그죠? 여기 get class cisco http.html 요게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이동된 HTTP 메시지예요. 즉 TCP 헤더 안에 인캡슐레이션 된 HTTP 헤더죠. HTTP 메시지죠. 메시지고요. 좀 글씨를 키우다 보니 이게 래핑이 되는데 네, 이렇게 해서 래핑이 안 됐고요. 그래서 이제 주요한 이게 어떤 메소드의 메시지냐 하면 이제 get 메소드, 즉 이제 요청을 하는데 어떤 걸 요청을 하냐면 이제 그 get이라는 건 내가 가져오겠다 하는 그런 요청이죠. 그래서 요청할 대상은 이러한 즉 웹서버의 웹 서비스의 다큐먼트 루트 밑에 클래스 밑에 시스코 밑에 http.html 파일을 요청을 한다. 그 다음에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HTTP 버전 1.1 프로토콜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 접속해서 요청하는 대상 서버는 www.ttf4.net이라는 서버다. 왜 이런 게 써 있냐면 하나의 IP 주소에 대해서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지고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봐서 알지만 서버 구축에서 여러분들 VM1, VM2에도 보면 도메인 네임을 여러 개 할당해 줬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뭐 js.dynet.cf도 할당해 줬고 js.dyic.cf도 할당해 줬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같은 IP 주소지만 다른 이름으로 호스트가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각각의 다른 그 이름에 따라서 서비스를 달리 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내용을 서비스해 줄 수 있다. 즉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하나의 IP 주소를 가지는 서버에 구글 서비스와 네이버 서비스를 같이 해줄 수 있다는 거죠. www.google.com으로 하면 구글 서비스를 해주고 www.naver.com으로 접속하면 같은 IP 주소지만 네이버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를 들면 www.google.com 해서 접속을 했을 때는 이제 어떤 파일을 요청을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abc라는 파일을 요청했다 치자 이거요. 그러면 그 구글에서 제공하는 abc라는 파일을 줘야 될 거고 네이버.com으로 접속해서 abc를 요청하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abc 파일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거란 말이죠.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저 호스트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저 호스트 이름이 있어야 어느 애플리케이션이 그거를 서비스를 할지 어느 프로세스가 서비스를 할지 알 수 있다 이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커넥션 keep alive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keep alive가 그야말로 이제 살아있도록 유지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이제 웹 서비스를 하다 보면
어떤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웹페이지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추가로 또 클릭을 해서 또 다른 페이지를 볼 수도 있죠. 근데 그것도 같은 사이트에 있다면 그 사이트에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받아오게 되죠. 연속적으로.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받아오고 나서 그냥 끊어버리고 또 다시 이제 클릭을 했을 때 다시 연결을 만들어서 할지, 아니면 그냥 연결을 그대로 놔뒀다가 그 연결된 커넥션을 가지고 다시 요청해서 받아올지, 그것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매 페이지마다 매 요청하는 URL마다 다시 연결을, 그러니까 하나의 연결을 만들어서 하나의 페이지를 가져오고 연결을 끊고, 그리고 다시 또 요청을 하면 또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서 다시 가져오고 또 끊고,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연결을 시켜놓고 계속 요청하고 받아오고 요청하고 받아올지, 그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와 통화를 할 때 뭐 필요한 게 있어서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뭐 전화해가지고 이제 야 이거 좀 갖다 줘 그러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고 그냥 끊었어요. 근데 뭐가 또 필요해서 또 다시 전화했어요. 그러면 또 끊었어요. 근데 조금 이따 또 필요했어요. 그래서 또 전화해서 또 달라고 그러고 또 끊었어요. 이런 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전화해놓고서 필요할 때마다 야 이거 줘, 그럼 또 이거 줘, 이거 줘, 이런 식으로 하고 나중에 다 모든 게 끝났을 때 전화를 끊을 건지, 그 차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keep alive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두 번째 후자의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연결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계속 요청 수신 그렇게 하겠다, 뭐 그런 의미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것 중에 이제 유저 에이전트, 이거는 지금 클라이언트가 뭐냐 하는 것을 나를 식별하는 그런 정보를 주는 거죠. 어떤 클라이언트가 요청하고 있다. 엣지 브라우저인데 이 호환성 문제들로 이러이러한 호환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대부분의 브라우저들이 같은 엔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모질라나 뭐 애플 웹키트나 크롬이나 사파리나 엣지나 이런 것들, 뭐 또 뭐 알약이 인스톨돼 있다는 것까지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 accept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인코딩과 관련된 애플리케이션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어떠한 파일의 형식을 인식을 내가 할 수 있냐, 브라우저 입장에서 나는 이러이러한 파일을 인식해서 뭐 페이지에서 보여줄 수가 있다, 또는 다른 프로그램에 연결해서 보여줄 수 있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HTML 문서, 요거는 그 파일의 유형이고 요거는 파일의 확장자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파일 중에서 이제 HTML 파일을 내가 인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이제 XML 파일이나 XML 파일들, 또 그 다음에 이미지 파일 중에 뭐 ABIF, 뭐 이미지 파일 중에 웹비, 이미지 파일 중에 APNG,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인식할 수 있다.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압축 방식, accept encoding은 네가 데이터를 보낼 때 그냥 그 데이터를 로 데이터로 보낼 수도 있지만, 데이터 양이 많으면 압축을 해서 보내면 내가 그걸 다시 해제를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네가 압축할 때는 이러한 압축 방식을 써서 압축을 해라.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gzip은 그 GNU의 zip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zip 방식의 그 압축 알고리즘을 GNU에서 만든 그 코드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deflate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accept language, 이거는 언어의 인코딩 형식이죠. 그래서 한글 인코딩, 그다음에 US 인코딩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은 뭐에 해당하냐 하면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 해당하는 거예요.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느냐와 관련된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 OSI 계층과 뭐 TCP/IP 계층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지. OSI 계층으로 따져서 1에서 7까지 있고, TCP/IP로 따지면 1에서 4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 이제 여기가 애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그 다음에 세션, 그 다음에 뭐 트랜스포트 계층, 이제 네트워크 계층,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계층, 피지컬 계층, 이렇죠? 그럼 이제 TCP/IP로 따지면 여기가 이제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 그 다음에 인터넷 계층, 트랜스포트 계층, 애플리케이션 계층, 이렇게 되죠. 이렇게 매칭이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까지 앞에서 봤었던 파워포인트 자료에 보면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게 결국은
이 TCP/IP의 그 스택으로 따졌을 때의 애플리케이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사실 OSI 계층으로 보면 이러한 역할을 다 가지고 있다. 왜 안 와? 네, 이러한 역할을 다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결국은 이 애플리케이션 대표적인 웹 브라우저죠. 웹 브라우저가 이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내용도 처리를 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커넥션 킵 얼라이브 같은 거는 어떤 역할이냐면 세션 역할이죠. 세션을 통해서 이제 그 연결을 만들고 그 연결을 유지하고 또 필요하면 필요가 없으면 연결을 끊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세션이 하는 역할이죠. 그러면 아까 왜 브라우저에서 두 개의 연결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결국은 세션 계층이 하는 역할이죠. 세션. 내가 상대방과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일단 연결을 몇 개를 만들 것이냐 이런 걸 판단하고 그거에 따라서 TCP한테 연결해라 하고 요청하면 TCP가 3&D 쉐이킹을 통해서 연결을 하고 그런 것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션이 이제 TCP한테 뭔가 처리를 해라 뭐 그렇게 하는 거죠. 또 킵 얼라이브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서버한테 우리가 이제 그 연결을 한번 만들면 그걸 통해서 계속 주고받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내가 요청을 해서 네가 보내주고 나서 네가 끊지 말고 기다려라. 내가 또 요청을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 세션과 관련된 내용이죠. 하나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세션이 어떻게 유지가 되고 또 종료가 될 것인지 뭐 그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고요.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그걸 통해서 실제로 어떤 것을 보내느냐 하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 이런 것들 어떤 걸 요청하고 어떤 걸 보내주고 뭐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어떠한 포맷으로 그러니까 결국 요청하는 메시지는 이런 포맷으로 요청을 한다. 또 이런 전체적인 포맷으로 요청을 한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get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부 다 헤더예요. HTTP 데이터가 없습니다. 전체가 다 헤더들입니다. 예. 데이터는 없어요. 데이터는 여기 그냥 공백입니다. 공백 한 줄. 여기에는 그냥 이렇게 안 보이지만 공백이에요. 이게 공백 한 줄. 그러고 나면 즉 헤더와 그 공백인 데이터를 보내면 이제 그것이 전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 이 와이샤크를 분석을 해보면 이거 아니다. 와이샤크 분석을 해보면 이 get message의 TCP의 헤더를 보면 여기 푸시가 세트되어 있죠, 그죠? 푸시 어디냐? 푸시 1로 세트가 되어 있습니다. 요것이 그냥 온전히 그대로 애플리케이션으로 넘어가면 된다. 상대방 즉 웹서버의 애플리케이션으로 그냥 넘겨라 하는 거죠. 어쨌든 예, 그렇게 해서 이것이 뭐 쪼개진 조각의 일부가 아니고 이게 그냥 온전히 오로지 하나의 그 완성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냥 푸시로 상대방 서버 애플리케이션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이제 상대방 서버 애플리케이션에서는 그걸 받아서 즉 이 클라이언트의 요청 메시지를 받아서 그거에 대한 응답을 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파란색까지 여기까지. 네. 보시면 꽤 많죠, 그죠? 꽤 많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여기까지가 헤더입니다. HTTP 205K부터 뭐 컨텐트 타입 여기까지가 헤더고 여기서부터 이제 HTML 여기서부터 맨 뒤에 /HTML까지 여기가 실제 HTML 파일이에요. http.html 파일이죠. 텍스트로 이렇게 되어 있는 파일. 그러면 요게 데이터고 유저 데이터고 요게 HTTP 헤더가 되는 거지. 여기가 HTTP 헤더. 여기서부터는 HTTP 데이터. 그래서 헤더에 보면 여기에는 이제 HTTP 1.1 프로토콜로
그 다음에 여기에 205K라는 코드는 뭐냐면 이 200이라는 코드가 네가 get 메시지로 요청을 했잖아. 그러면 내가 너의 그 get 메시지, 요청 메시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이고 그 파일을 정상적으로 응답을 하고 있어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브라우저에서는 이걸 보고서 아, 내가 요청한 것이 왔군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헤더 뒤에 나오는 이것이 이제 정상적인 메시지로 그 브라우저 상에 출력이 되겠죠. 물론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여기에 추가적인 헤더들이 더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네가 요청해서 내가 응답하는 그 시간이 되겠는데요. 요건 GMT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은 여기다가 플러스 9시간을 더 해야죠. 9시간 더하면 대략 우리가 5월 12일 날 12시 43분쯤에 오후 12시 43분이죠. 예. 아마 그 지난주 화요일인가요? 맞죠? 그죠? 오늘이 19일 맞죠?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 마지막 시간 거의 끝 무렵에 이거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서버는 이제 아파치 서버고요. 지금 오라클 리눅스 서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OS고, 이거는 애플리케이션 HTTP 서버죠. 그래서 이 오라클 리눅스는 뭐 레드햇 리눅스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last modified는 이 http.html 파일의 최종 그 수정일이죠. 이거는 이제 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또 컨텐트 렌스 이게 이제 전체 파일의 길이 아까도 봤지만 여기서부터 그 아까 여기 HTML부터 시작해서 맨 뒤에 HTTP/HTTP까지 HTML까지 여기까지가 전체가 3447바이트다.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제 MTU 사이즈를 넘어가니까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를 넘어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쪼개서 1460, 그다음에 또 얼마 이렇게 쪼개서 보낸 거죠. 헤더를 붙이고 물론 이 헤더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이거 1460씩 쪼개서 보냈죠. 여기선 그걸 그냥 다 조립해서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키보드 라이브 요청했지? 그러면 키보드 라이브 타임이 얼마냐? 타임아웃이 30초다. 즉 그러니까 네가 요청을 해서 내가 보내주고 나면 그 다음에 30초 이내에 또 다시 요청을 안 하면 나는 끊을 거야.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30초 내에 네가 다시 요청하면 그냥 그 연결을 계속 사용을 해서 주고받을 수 있어. 뭐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거를 그냥 뭐 무한정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최대 100번까지 그렇게 요청을 할 수 있어.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세팅은 이제 웹서버의 설정 파일에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제 etc 밑에 httpd 밑에 conf 밑에 지난번에 좀 위치가 틀렸던 것 같아요. 여기에 밑에 httpd.conf 파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웹서버로 들어갈 텐데 다음 주가 아니고 그렇죠. 다음 주죠. 이번 주는 휴강이니까 다음 주에 DNS 끝내고 그 다음 주에 HTTP 서버 들어갑니다. 예. 거기서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설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 라이브 얼마를 할지, 맥스 몇 개까지 해줄지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연결이 이제 키보드 라이브로 하고 그 다음에 컨텐트 타입은 내가 지금 보내주고 있는 http.html 파일은 이 파일은 텍스트 파일이고 확장자는 HTML 문서이고 캐릭터 세트는 UTF-8 이거는 이제 유니코드죠. 유니코드 방식으로 인코딩 한 거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결국은 프레젠테이션 계층에 대한 정보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세션에 관한 정보가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5계층, 6계층들에 관련된 얘기가 될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은 이것이 HTTP 프로토콜 즉 그 7계층의 프로토콜의 메시지 형식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문 브라우저 창에 나타나는 내용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하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이제 아이콘 요청한 거죠, 그죠? 페이버리트 아이콘. 이것도 뭐 비슷한 방식으로 요청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뭐 다 비슷한 내용들이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이제 favorite 아이콘을 보내주는 리스폰스죠. 이게 리퀘스트였다면. 그래서 HTTP OK 그 다음에 뭐 쭉 나오고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컨텐츠 타입이 이미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아이콘 방식의 이미지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이미지 파일은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텍스트로 안 나타나고 뭔가 이상한 문자열로 가득 차 있죠, 그죠? 예. 바이너리 이미지 파일의 내용물입니다, 이게. 네. 질문 있을까요? 혹시? 없나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복사해서 이따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주고받는다 하는 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제 와이어샤크에서 세밀하게 어떤 흐름이 되는지 그것들을 좀 보기에 앞서서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DNS는 하고 여기서는 뭐 ARP까지 잡았는데 우리 ARP는 그냥 안 했죠. DNS 리스폰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50페이지에 비로소 이제 TCP 연결 시나리오가 나오죠. 그래서 C&D 쉐이킹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쪽이 클라이언트고 이쪽이 서버라면 이제 첫 번째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세 번째 3번 이렇게 세 개가 1, 2, 3 이렇게 세 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연결을 만든다 하는 거고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3&D 쉐이킹 과정에서는 결국은 양방향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의 그 데이터 전송 또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의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그런 사전 정보를 주고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떤 사전 정보냐 하면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일단 내가 시퀀스 넘버를 몇 번부터 시작할게 하는 그 임의 시퀀스 넘버를 알려줍니다. 왜 그런다 그랬냐면 이 시퀀스 넘버는 뭐 1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임의 번호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번호부터 데이터의 번호를 붙여서 보낼 거야. 그런 의미다 이거죠. 그런 시퀀스 넘버를 처음 걸, 최초의 것을 보내준다. 이니셜 시퀀스 넘버 줄여서 ISN이라고 했고 어떤 값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X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시퀀스 넘버를 이제 최초의 값을 너한테 보내준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아까 그 플래그 여러 개 중에 SYN 플래그를 1로 세팅해서 보낸다 그랬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그 세그먼트의 그 헤더에 TCP 헤더에는 자기의 포트 번호와 상대방의 포트 번호 그게 다 붙어서 가겠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들어있는 거냐 하면 이제 TCP 헤더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런 정보들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윈도우 사이즈 이거는 어떤 것과 관련이 있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데이터를 얼마나 잘 받을 수 있는가에 관련된 얘기라고 했죠. 그래서 네가 데이터를 보낼 때 내가 에크너지를 보내지 않아도 계속해서 보내줘도 괜찮아. 그러면 내가 그냥 계속 받아서 다 받고 나서 에크너지를 보낼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 받고 확인하고 하나 받고 확인하는 것보다 여러 개 받고 한꺼번에 확인하는 게 효율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저게 클수록 네가 많이 그냥 에크너지를 받지 않고도 그냥 계속 많이 보내줘.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한테 교수님 한 20자리 불러주세요. 내가 그냥 그 20자리 다 받아서 한꺼번에 기록을 할게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별로 좋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2자리, 3자리, 즉 2개, 3개 정도만 쓰이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2개 보내고 확인 또는 2개 받고 확인 또는 3개 받고 확인. 그러나 여기서 이제 뭐 일단 윈도우 사이즈만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변해서 보내준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 뭐 이런 것들을 보냅니다. 이거는 옵션 필드에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기본 필드 안에 다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내고 여기에서 이제 그 상태가 SYN 센트 상태가 됩니다. 이 TCP의 상태가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TCP의 현재 상태를 나타냅니다. 즉
내가 시퀀스 넘버를 보내는 상태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뭐 이 값이 이 와이어샤크와는 다릅니다만 예, 분석을 해보시면 여기서 이제 볼 수 있죠. 예. 요걸 클릭해서 보시면 여기에 보시다시피 여기에 TCP에서 보시면 소스 포트 번호, 데스티네이션 포트 번호, 그 다음에 여기 시퀀스 넘버, 여기는 0번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0번이라는 거는 진짜 번호는 아니고요. 그냥 어떤 번호일지 모르지만 그 번호가 처음 번호다. 그 뜻이에요. 0이라는 게. 그러니까 진짜 번호는 아닙니다. 진짜 번호는 요 밑에 있죠. 시퀀스 넘버 로우 해서 있죠. 그죠? 여기에 있는 이게 진짜 번호예요. 되게 큰 값이죠. 그죠? 32비트짜리의 숫자를 10진수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되게 큰 숫자이고 여러분들 다 비교해 보세요. 이게 똑같은 게 없을 거예요. 워낙 랜덤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랜덤한 값을 시작으로 보냅니다. 이게 이니셜 시퀀스 넘버죠. 맨 처음 거니까. 네. 그러고 그 다음에 acknowledge 넘버는 없어요. acknowledge 넘버는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시퀀스 넘버를 받아야 acknowledge 넘버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걸 처음에 보내는 거잖아요. 내가 이전에 받은 게 아무것도 없이 내가 최초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전에 상대방으로 받은 시퀀스가 없고 나는 보낼 acknowledge가 없어요. 확인이 없다 이거죠. 받은 게 없으니 확인도 없다. 그래서 acknowledge 넘버가 없습니다. 이건 맨 첫 번째만 그래요. 항상. 왜냐하면 맨 첫 번째는 누구로부터도 받은 게 없으니까. 이건 그러니까 뭐랄까 아주 유니크한 케이스죠. 이것과 그 다음에 어디 갔냐? 이거 여기에 플래그 SYN 세트 이거. acknowledge 넘버가 없으면서 SYN 세트 그러니까 초기 시퀀스 넘버를 보내면서 acknowledge 넘버가 없다. 이거는 최초 연결할 때의 첫 번째 이 세그먼트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요거. 초기 시퀀스 넘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요거죠. SYN 플래그 일로 세트되어 있는 거. 그러면서 acknowledge 넘버 없는 것이 이제 최초의 세그먼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정보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얘기한 대로 윈도우 사이즈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 있죠. 그런 것들을 보내준다. 여기에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받은 상대방 서버 쪽이죠. 서버 쪽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면 SYN received 상태가 됩니다. 물론 이 녀석은 그걸 받기 전에는 listen 상태죠. listen. 왜 여러분들이 네스테트 해보면 listen 상태로 나타나는 거 있었죠. 그죠? 그게 상대방이 접속이 오는 것을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상태에서 이제 상대방이 접속을 해오니 그러니 이제 SYN received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상태가. 얘는 이제 시작을 해서 SYN sent 상태가 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B에서는 즉 서버에서는 어떤 작업을 하느냐? 일단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여기에서 보낸 이것에 대한 응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우리가 연결 요청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럼 거기에 대한 요청에 대한 응답. 내 의미의 정보를 보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이쪽으로 데이터를 보내겠다. 연결해서 데이터를 보내겠다 하는 요청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이 요청 응답이 오면 이제 A 입장에서는 이제 이쪽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그것을 우리가 이제 acknowledge를 보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쪽 방향으로의 데이터 연결은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 상태가 뭐가 되냐면 이제 establish 상태가 됩니다.
아까 SYN sent 상태에서 이제 established 상태로 되는 거죠. 왜? 그래서 우리가 네스테트에서 보면 established 상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저렇게 나온다 이거요. 그 다음에 그것만 보내는 게 아니고 데이터 전송은 양방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도 그래 나도 그럼 네가 데이터를 보낼 땐 그렇게 한다고 치고 나도 너한테 데이터를 보낼 거야. 그걸 위해서 너랑 데이터를 주고받을 건데 너한테 데이터를 보낼 건데 그러면 나는 데이터를 보낼 때 시퀀스 넘버를 요 번호부터 할 거야 하고 나도 시퀀스 번호를 이제 보내죠. 얘 거와는 독립적인 거죠. 서로 다른 걸 보내는 거예요. 얘는 X, 얘는 Y. 이메일 걸 보내죠. 그 다음에 이제 시퀀스 넘버를 최초로 보낸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SYN 플래그를 1로 세트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서버 포트, 데스티네이션 포트 이거 보내고 이거는 이제 이거랑 거꾸로 되겠죠. 그죠? 이제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이 서로 엇갈리겠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사이즈 보내고 그 다음에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 이쪽에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 보내고 똑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두 번째 세그먼트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요거 두 번째죠. 그죠?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를 보내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이제 소스 포트 번호, 데스티네이션 포트 번호 이건 아까 첫 번째 것과 방향이 거꾸로 된 거 볼 수 있죠?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시퀀스 넘버, 여기도 이제 렐러티브 넘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시작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제로로 쓴 거고 실제 값은 이렇게 임의 번호라고 그랬죠. 그죠? 임의 번호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일단 이 시퀀스 넘버가 간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여기에 SYN 플래그가 1로 세팅되어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acknowledge 넘버가 갑니다. acknowledge 넘버가. 이 acknowledge 넘버가 뭐냐면 얼마냐면 이 앞에서 이 클라이언트 쪽에서 보낸 시퀀스 넘버 플러스 1이에요. 시퀀스 넘버 이거였죠. 처음에 보낸 거. 처음에 보낸 거에 시퀀스 넘버가 요거였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쪽에서는 플러스 1을 해서 보내줍니다. acknowledge 넘버를. 보세요. 그죠? 아까 여기에 시퀀스 넘버가 854856139였는데 여기서 보내는 acknowledge 넘버는 854856140이죠. 플러스 1 됐죠. 그죠? 예. 그래서 그걸 내가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죠. 여기에서는 x라는 시퀀스 넘버를 보냈다 그러면 acknowledge 넘버는 얼마를 보냐? x 플러스 1로 보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네. 그러고 이제 acknowledge 넘버를 보낸다는 의미에서 acknowledge flag는 1로 세트를 하죠. 이 이후에는 항상 모든 세그먼트에 acknowledge 넘버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처음부터 시퀀스 넘버가 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acknowledge는 항상 오게 돼 있어요. 시퀀스 넘버에 대한 것에 대해서 acknowledge가 항상 거기에 대한 답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acknowledge 넘버는 그 다음부터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없다 그랬죠. 왜? 어디서부터 받은 게 없이 제일 처음 가는 거니까 거기는 acknowledge 넘버 없죠. 그러나 나머지는 항상 acknowledge 넘버가 있고 당연히 acknowledge flag도 1로 세트가 됩니다. 항상. 처음에만 acknowledge flag가 제로예요. 여기에서만. 여기엔 표시 안 했지만 여기서 acknowledge 받는 게 없으니까. 어쨌든 그러하고 당연히 이제 SYN 플래그도 1로 세트했죠. 처음 보내니까. 얘가 보내는 시퀀스 넘버는 얼마인가 봅시다. 얘가 보내는 시퀀스 넘버는 51100382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어쨌든 이것도 임의 값이죠.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acknowledge 플래그도 이제 시퀀스 플래그도 SYN 플래그도 1로 세트되어 있을 거고 acknowledge 넘버는 여기에 1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건 렐러티브예요. 그죠? 네. 이렇습니다. 질문 있나요? 없나요? 오케이. 그렇게 하면 이제 저쪽 이쪽이죠. 이쪽에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스태블리시가 되고 또 뭘 해야 되냐면 즉 이거는 이쪽에서 연결 요청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요청이기도 하죠. 그럼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을 해줘야죠. 즉 이 방향으로의 데이터 연결에 대한 요청인 거고 이 요청은 이 방향으로의 데이터 연결에 대한 요청이고
그거에 대한 응답이고, 요거에 대한 요청, 그럼 그거에 대한 또 응답을 보내줘야죠. 그죠? 응답은 이제 어떻게 보내겠어요? 그럼 요거에 대해서 acknowledge number를 플러스 1 해서 보내야 되겠죠? 응? 어디 갔어? 네, 여기죠? 플러스 1에서 y 플러스 1. 여기서 y를 보냈으면 y 플러스 1 해서 보내고, 당연히 acknowledge flag 1. 그 다음에 여기에서 acknowledge number를 여기서 처음 거에 x 플러스 1 해서 보냈잖아요. 이 응답에서. 그럼 이쪽에서 보낼 때의 시퀀스 넘버는 항상 이 acknowledge number를 시퀀스 번호로 붙입니다. 요걸 잘 기억해 두세요. 네. 이 acknowledge number의 의미는 이제 이 처음에 이 3&D 쉐이킹 과정에서는 3&D 쉐이킹 요청을 접수했다는 의미에서 플러스 1인데요. 다른 거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가는 경우에는 여기에 번호가 여기에 시퀀스 넘버 플러스 데이터 바이트 씁니다. 즉 몇 바이트를 내가 받았다. 그래서 acknowledge를 플러스해서 보내줘요. 바이트 수만큼. 근데 여기서는 사실 3&D 쉐이킹 과정에서는 여기서 보낸 데이터가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시퀀스 넘버를 접수를 했다는 의미로 플러스 1을 해서 보낸다 하는 것이 조금 특이합니다. 데이터가 없으니까 데이터 받은 만큼 플러스 하려면 사실은 그냥 X지, 받은 게 빵이니까. 그러나 이 3&D 쉐이킹 과정에서만은 플러스 1에서 본다. 물론 나중에 이제 그 종료 과정에서도 똑같아요. 종료 과정에서도 내가 종료하겠다 할 때 시퀀스 넘버 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알았다 할 때 마찬가지로 종료 과정에 데이터를 보낸 건 없지만 acknowledge를 플러스 1로 해서 보내요. 그러니까 처음에 연결 과정과 종료 과정에서는 데이터를 주고받지도 않지만 보낸 시퀀스 넘버에 플러스 1을 해서 확인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른 경우에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내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보낼 때의 시퀀스 넘버 플러스 내가 보낸 데이터의 바이트 수만큼 더해서 acknowledge를 보내줍니다. 그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림을 좀 그려보면 이제 이쪽에서 뭐 데이터를 보낼 경우에 이만큼의 데이터를 보낸다고 치자 이거야. 그러면 이걸 이제 쪼개서 보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얘의 시퀀스 넘버가 뭐 100이다 치자 이거야. 그리고 이게 뭐 500바이트, 이게 500바이트, 뭐 이게 300바이트, 이렇다고 칩시다. 뭐 이거 500바이트, 400바이트, 뭐 이런 거는 좀 비현실적이겠지만 어쨌든 그냥 임의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데이터를 보낼 때의 시퀀스 넘버는 이제 100이다 이거예요. 100 처음에 그러니까 100으로 돼 있었다고 치면 이렇게 해서 100으로 보내요. 그러면 이쪽에서 거기에 대한 확인을 뭘 보내냐? 100 플러스 500으로 확인을 보낸다 이거지. 알겠습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네가 보낸 500바이트의 데이터를 받았다. 그 뜻이에요. 그걸 확인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받은 서버 쪽은 이쪽은 다시 어디서부터 보내냐? 바로 이 500 플러스 한 데서 100 플러스 500 한 여기서부터 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 번호가 요 시작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100이었다면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600이 되겠죠, 그죠? 500만큼 가니까. 예? 바이트 수로 따지면. 예,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acknowledge 넘버가 이제 600이 되니까 이쪽에서 보낼 땐 다시 시퀀스 600으로부터 보내는 거지. 그래서 400바이트만큼 보내면 이쪽에선 다시 600 더하기 400을 acknowledge 보내주면 1000이 되겠죠? 그럼 1000이면 어디에? 여기가 되겠죠, 이제. 그죠? 여기서 600 더하기 400. 예, 하면 1000. 그죠? 예, 1000. 그러니까 즉 여기가 100이었으니까 900만큼 가면 여기가 1000이죠. 그죠? 1000. 그러면 1000을 보내면 이제 1000번부터 다시 데이터를 보내는 거죠. 1000번부터 시퀀스 넘버를 해서 300개 보내면 그러면 이제 받는 쪽에서는 1300을 확인으로 보내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오늘 설명하는 게 다 시험에 나올 것들이에요.
예, 이 TCP의 연결 과정부터 해서 데이터의 전송 흐름 과정에서 어떤 그 TCP의 헤더 값들이 어떤 값들이 어떻게 그 변화가 일어나는지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 게 다 시험에 나올 거예요. 네, 뭐 플래그도 그렇고 헤더 값들 지금 얘기했던 시퀀스 넘버나 에커너지 넘버나 뭐 여러 가지 플래그들이나 포트 번호나 뭐 그런 것들 네, 전부 다 와이어 샤크에서도 다 분석이 되죠, 그죠? 똑같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도 실제로 보면 그래서 우선 3&D 쉐이킹 과정부터 다시 좀 더 보자면 뭐 정리하면 시퀀스 이렇게 처음에 시퀀스 넘버를 초기 값을 x로 보내면 반대 방향에서 플러스 1을 해서 데이터는 안 보냈지만 플러스 1을 해서 확인해주고 나도 나의 시퀀스 넘버를 보내주고 그러면 이제 또 이쪽에서 이제 에크놀리지 넘버를 내가 보낸 y에 플러스 1을 해서 에크놀리지를 보내주면서 그때의 시퀀스 번호는 여기에서 내가 준 에크놀리지 넘버를 가지고 시작을 한다. 이건 항상 그래요. 이쪽에서 보낸 에크놀리지 넘버를 가지고 이쪽으로 시퀀스 넘버로 보냅니다. 항상 이게 이거예요. 단 여기서 어긋나는 게 뭐냐면 나중에 나옵니다만 키볼 라이브 TCP에 TCP 키볼 라이브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 상대방의 TCP 연결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그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뭐 허트비트라고도 하는데 헐트비트 그러니까 이 심장이 뛰고 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걸 체크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키볼 라이브를 보내요. 그럼 키볼 라이브 보내면 저쪽에서 이제 거기에 대해 TCP가 보내는 거죠. TCP가 너 살았니? 하고 보내면 저쪽에서 즉 저쪽에 연결이 끊어져 있지 않으면 그 TCP가 계속 나를 주목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에크놀리지를 보내거든요. 그때 보내는 시퀀스 넘버가 그 전에 상대방이 보냈던 에크놀리지 빼기 1을 보냅니다. 평소에는 그냥 에크놀리지 값을 그대로 시퀀스 넘버로 보내는데 키볼 라이브만은 빼기 1을 해서 보내요. 그러면 상대방이 에크놀리지 번호를 플러스 1을 해서 줍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 번호가 되겠지. 이거 왜 그러냐면 내가 실제 데이터를 보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 최종 데이터를 받은 거에 대한 에크놀리지 거기서부터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키볼 라이브를 하면서 계속 1씩 증가하다 보면 데이터 위치가 틀어져 버리니까 여기서 내가 키볼 라이브를 할 때는 네가 플러스 1을 해서 보낼 걸 생각을 해서 내가 1을 빼서 보내요. 그럼 저쪽에서 플러스 1을 해서 보내면 원래 것이 되고 또 키볼 라이브 또 1 빼서 보내면 저쪽에서 플러스 1에서 에크놀리지 하면 어쨌든 원래 위치가 되고 계속 키볼 라이브의 확인은 빼기 1에서 플러스 1, 빼기 1에서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그거를 제외하고는 항상 시퀀스 넘버는 상대방이 최종으로 보낸 에크놀리지 넘버가 시퀀스 넘버가 된다. 그거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크놀리지라는 건 결국은 뭔 뜻이냐면 자, 네가 그 다음 여기서부터 보내줘 하는 뜻이죠. 아까도 봤지만 내가 100번째부터 해서 500바이트를 보냈으면 그 다음에 내가 받을 거는 몇 번째다? 600번째다 이거죠. 그러니까 600번을 보낸다 이거지. 그러니까 500바이트를 받았다는 뜻도 있고 어떤 뜻도 있냐? 네가 다음에 보낼 건 600번째부터 보낼 거다. 보내줘 보라. 그 뜻이기도 하고 이중적인 의미를 갖죠. 그 말이 그 말이긴 하죠. 네가 보낸 100번째부터 500바이트를 받았다. 그 뜻이나 나는 이제 600번째부터 받을 수 있다. 그 뜻이나 똑같은 말이죠. 어쨌든 그걸 에크놀리지로 보내면 이제 보내는 쪽에서는 다시 그 번호를 가지고 시퀀스 넘버로 해서 데이터를 보내기 시작한다. 한 겁니다. 그런 과정을 잘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뭐 그런 케이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간단한 케이스. 데이터를 보내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시퀀스 넘버 x 플러스 1, 뭐 에크놀리지 넘버 y 플러스 1인 그런 상황에서 항상 에크놀리지 플래그는 1로 세팅이 돼서 갑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q 바이트만큼 보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100번, 200번, 이게 500이다. 500바이트짜리 데이터를 이제 시퀀스 넘버 100번부터 보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확인이 어떻게 되느냐? 확인이 시퀀스 번호는 네가 보낸 에크놀리지 넘버 이걸로 만들어서 200
그 다음에 acknowledge 넘버는 네가 보낸 100 더하기 500바이트 해서 600. acknowledge flag은 1. 알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그 다음에는 sequence number 600번부터 해서 데이터를 보내겠지. 얘가 보낸 acknowledge 번호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TCP의 데이터 전송 및 흐름 과정에서의 그 헤더 값들의 변화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질문 있나요? 없나요? 네.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